사람도 어렵다는 사이드 플랩을 단번에 성공. 험한 산길,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질주. 성인 남성 한 명쯤은 거뜬한 이동수단 역할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로봇. 중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특파원 토크 특톡. 김철중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중국의 사족 보행 로봇개를 제가 직접 타본 장면인데요. 제가 80kg이 조금 넘는데 저를 태우고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 보셨나요? 1년 전만 해도 중국의 로봇 관련 박람회가 열려도 중국 밖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의 로봇 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로봇 산업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회에 다녀왔는데요. 명칭은 인공지능 대회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선 한국 언론사가 동아일보밖에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요. 실제 행사장에는 많은 중국 업체들의 로봇보다 미국 업체 중에 유일하게 참여한 테슬라의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테슬라는 신형 전기차 사이버 트럭과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버전을 전시했는데요. 실제 로봇이 아니라 모형이었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 촬영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도 상당했습니다. 중국 장창 국가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칭룽은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집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로 팔목 아래를 잃은 한 남성은 로봇팔을 낀 채로 붓글씨를 썼고 다리가 2개인 로봇개는 행사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사슬에 묶여 고정된 상태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거나 춤을 추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중국의 로봇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성공 이후 로봇을 비롯한 중국의 과학기술에 재평가와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 2월에 항저우에 있는 로봇 제조업체 유니트리 본사를 찾아가서 직접 로봇들을 체험해봤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로봇개를 직접 타봤는데요. 제가 80kg가 조금 넘다 보니 홍보 영상에서처럼 사람을 태우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보니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2025년 중관촌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인데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중국의 로봇 100여 대가 선보였는데요. 로봇이 팔굽혀펴기를 하더니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거나 관람객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순히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른바 체화형 로봇을 연구하는 데 한창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중국 로봇은 일부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도 도입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로봇 청소기 브랜드인 드리미가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 로봇 기업 매직랩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회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봇 청소기 신제품 행사에서 로봇이 직접 사회를 맡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요. 매직랩에서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야외에서 4분간 달리는 모습을 원테이크로 제작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업로드되는 13일에는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인간과 로봇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경기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유니트리도 자사의 로봇개를 판매하는 라이브 쇼핑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쇼 호스트로 등장했습니다. G1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 유니트리의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기본적으로 걷기와 달리기, 앉기와 일어서기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차기에 덤블링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 한화로 약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G1이 판매한 유니트리의 로봇개 역시 판매 가격은 9,997위안, 한화로 약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1분 만에 100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 태산에 가시면 등산 보조용 로봇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등산 마니아들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고령층에게는 관심을 끌만한 로봇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로봇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뛰어난 산업 인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국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나면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달 치러진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는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즉 체화지능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기존 로봇의 인지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봇의 뇌에 AI를 탑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와서야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소 10여 년 전부터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삼고 각종 육성과 투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로봇과 AI 개발에 열성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저우가 뜨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유니트리, 딥시크, 그리고 뇌 컴퓨터 공학업체인 브레인코 등이 모두 항저우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들 신생 스타트업을 합쳐서 항저우 육룡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항저우는 원래 1999년 마윈이 알리바바를 세우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거점 도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대형 테크 기업인 화웨이와 텐센트가 있는 광저우에 가려졌지만 최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생겨나면서 영광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그 중에서도 로봇의 몸체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부분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컨설팅 업체인 세미어 넬리시스는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이룬 파괴적 역량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로봇, 특히 AI 분야에는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 역시 오픈 AI, 일본 소프트뱅커가 참여하는 5천억 달러, 자그마치 74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AI 기술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3년간 클라우딩 컴퓨팅과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 하나로 약 76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텐센트 역시 최근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기차, 스마트폰 등에서 AI를 적용하고 있는 샤오미도 최고 1조 6천억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지만 갈 길이 아직 멀고도 멉니다. 올해 중국 춘제 갈라쇼에서 군무를 선보였던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사를 구경하던 관중을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등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항저우 본사에서 만났던 유니트리 직원 역시 가정에서 실제 집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약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의 뇌 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의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도 제조업 분야에서 직원 10명당 로봇 한 대를 보유한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강국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로봇계 스팟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경호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로봇 전문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SK와 LG도 로봇 기술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역시 전 세계 로봇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로봇의 몸체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는 중국이,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또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런 측밀한 로봇의 많은 파트들이 필요합니다. 오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 로봇이 움직이려면 필요한 팔이라든지 다양한 부품들과 소재도 필요합니다. 이런 소재들에 있어서도 한국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국 스타트업의 창업 경진대회에 가보면요. 정밀한 작업을 가능케 하는 로봇 손이나 후각, 시각, 청각을 담당하는 센서를 만드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 미래 또는 SF 영화에서나 볼 것 같았던 로봇들이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와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060년에는 약 3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줄어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로봇과 경쟁해서 인간이 뒤처지면 어쩌나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로봇 기술이 한국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로봇 기술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중국 소식 파고 파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